이슈 토크입니다. 다가오는 3월 부산에서 국내 최초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개최됩니다. 올림픽을 제외한 단일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국내 탁구인들과 또 부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대회 준비 과정과 부산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고 개최 이후에 나타날 파급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 성배규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력을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대변인도 역임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도 함께 하시게 돼서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네. 소감이 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마치고 지난해 광주에서 열렸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도 역할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침 그 인적 유산이 남겨지듯이 이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도 평창과 광주 대회에서 활약했던 그 전문 인력들이 와 있습니다. 네. 마침 이쪽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이 와서 이왕이면 평창, 광주, 부산에서도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같이 일했던 멤버들이 세 번째로 이렇게 합을 맞추는 건데 아무래도 전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조직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30여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모두 평창이나 광주 세계 수영 대회 아니면 국내 연맹에서 근무를 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큰 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인적 유산이 작용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국제탁구연맹에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네. 그때 이제 모든 그 회의 진행 이런 거가 우리 젊은 조직위 직원들이 원활하게 능숙하게 하는 걸 보고 이번 대회도 역시 성공적으로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시작된 지 94년 만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네. 특히 이제 개최지가 부산이라서 의미가 좀 더 뜻깊은데요. 네. 이번 선수권 대회 개최가 어떤 가치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탁구는 정말 그 국제 무대에서 효자 종목으로서 그 명성을 날렸습니다. 네. 과거에 보면은 남북 단일팀도 만들었었고 또 그 유승민 선수가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러면서 그 탁구 강국으로서 이미지가 있었고요. 네. 또 유남규, 현정화 같은 그 부산이 배출한 탁구 인재들이 세계 무대를 호령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동안 국제 대회를 치르지 못했던 것은 이제 스포츠 외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 2018년에 평창 끝나고 난 이후에 조양호 전 대한탁구협회장께서 네. 자신감을 갖고 유치하신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탁구 100년사에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이고 네. 그게 탁구 도시 부산에서 치르게 됐다는 거는 큰 영광입니다. 이미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뭐 7번, 5번씩 대회를 유치했고요. 예. 북한도 벌써 한 번을 유치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94년 만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늦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2018년 대회 유치를 위해서 이제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이후에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이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대회가 2달여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준비가 한창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잔치이지 않습니까? 네. 스포츠 축제고 그러면 많은 관중이 오셔서 탁구 잔치를 즐기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지난주에 참가국 신청을 받았고요. 세계 79개국에서 신청을 해왔고 네. 대회 기간에는 한 1,000명이 넘는 세계 탁구인들이 부산에 오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이미 부산은 국제도시 중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특히 대회가 열리는 백스코 인근 해운대 지역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알리고 또 탁구 강국으로서 한국을 알리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예, 앞서서 현정화, 유남규, 안재영 등과 같은 선수들이 모두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그런 만큼 좀 국내외 탁구인들의 관심이 이번 대회에
좀 더 크게 쏠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2020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네. 개인전을 치르는 그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고요. 네. 또 단체전을 치르는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경년제로 홀수회는 단체전, 저 개인전, 네. 또 짝수회는 올해처럼 단체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이번 대회는 국가대항전입니다. 세계 최강 중국을 대한민국이 꺾을 수 있느냐, 이게 관심거리죠. 네. 그래서 홈팀의 이점이라는 게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네요. 네. 약 130개 국가의 탁구인들이 찾고 약간 1000여 명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네, 네. 말씀하셨는데 그런 만큼 좀 볼거리와 또 즐길 거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탁구 경기 말고도 좀 즐길 수 있는 다른 행사들도 있을까요? 네. 우선 2월 22일 날 백스코 이제 대회는 백스코에서 하지만 네. 이제 사직체육관에서 조 추첨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진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시드를 받은 나라와 못 받은 나라가 이제 어디서 만나느냐 이 추첨을 함으로 인해서 메달 가능성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고요. 네. 아울러서 우리나라가 또 K-팝의 강국이니까 네. K-팝 가수들 초청해서 쇼와 조 추첨을 아우러지게 해서 이제 국민 관심, 전 세계인의 관심을 유도할 거고요. 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대회 한 달 전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백스코에 경기장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장 외에도 네. 볼거리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홍보 부스, 기업이라든지 탁구 관련되는 그런 이제 전시 같은 걸 많이 할 예정이고요. 네. 또 개회식, 폐회식에 이제 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이번 대회 유치를 목표로 좀 성공적으로 잘 개최를 해서 부산이 이제 국제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면 그만큼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일 텐데요. 네. 어떤 효과들이 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스포츠와 관광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올림픽이나 각종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도시를 보면 관광으로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네. 도시고요. 부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2의 도시이고 또 해운대라는 아주 엄청난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놀란 게 몇 년 만에 이제 부산으로 왔는데 부산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과거에 뭐 홍콩이라든지 뭐 호주, 시드니 이런 그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안 부러워해도 될 정도로 부산은 아름다운 도시고 특히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야경은 예. 정말 남부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만약에 세계 각국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본다면 네. 부산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산이 이제 뭐 한 대한민국의 도시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네.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 네. 그럼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좀 평창이 그런 효과들을 봐서 좀 도시가 잘 정비가 됐나요, 지금? 저도 이제 평창을 지난해 한번 갔었어요. 네. 저는 이제 강원도의 산 여름이 좋아서 네.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직 관광객이 많이 오질 않습니다. 네. 이게 어떤 대회를 한 번 치른다고 해서 바로 활성화가 되진 않겠지요. 네. 꾸준히 유산을 남기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평창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2024년에 동계 유스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 계속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거고요. 부산 역시 부산 영화제라든지 이런
많은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네. 유명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 한 번에 그치는 것보다는 여러 번을 네. 반복하면서 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이 지난해 LPGA 정규 투어를 또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좀 지역 경기가 확 되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체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 선수권 대회는 부산에 또 어떤 효과를 좀 가져다 줄까요? 일단 뭐 수천 명의 선수와 관중이 오게 되면 그 관광 인프라를 누리게 될 거고요. 네. 또 제가 보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운대 가보면 이렇게 주말 이럴 때 굉장히 관광하러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그 동해남부선 타고 저기 그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뭐 보면은 바닷가에 있는 그 뭐 절이라든지 네. 호텔 이런 데에서 사진 찍고 저도 그래서 많이 그 즐겼어요. 예. 그게 상시 관광객이 있다는 그런 증거고요. 맞습니다. 또 이제는 뭐 여름철만 뭐 찾아오는 해운대가 아니라 겨울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가리고 네. 또 풍부한 먹거리가 또 있고요. 돼지국밥이라든지 이런 부산에 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저는 네. 좀 더 개발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옛날에는 안 하고 먹으러 오고 뭐 예. 해산물 먹으러 오는 그런 거였는데 뭐 부산 밀면도 좋고요. 네. 음식도 많이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관광도시 부산을 알리는 거. 네. 그게 이제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세계 대회뿐만이 아니라 뭐 그 회의 같은 거라든지 네. 뭐 이런 행사를 많이 주관을 하면 많은 분들이 찾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굴뚝 없는 공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같은 이제 국제 대회들을 여러 번 이제 대변인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네. 부산의 음식이 그 외국 선수들의 입맛에 좀 맞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이제 뭐 프로야구 기자 할 때 롯데자이언츠 취재차 많이 왔었거든요. 네. 그때 부산하고 정말 달라졌고요. 이 국제화됐다고 느낍니다. 네. 많은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있고 또 외국에서 먹을 수 있는 뭐 프랑스 음식이라든지 뭐 이탈리아 음식이라든지 네. 이런 것까지도 과거에는 회가 제일 유명했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국제화됐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갖춰진 만큼 네. 또 호텔이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먹거리가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숙소가 있다 그러면 네. 볼거리까지 곁들여진 이 부산은 최고의 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개최에 앞서서 지난 19일에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탁구 대회를 개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탁구계의 레전드들이 좀 함께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네. 그날 현장에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부산역에 이제 그 탁구대를 만들어서 해서 과연 이렇게 여행객들이 구경 관심을 주실까 했는데요. 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해주셨고요. 네. 탁구대 주변에 한 몇백 명이 구경을 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탁구 레전드의 한 사람인 오상은 코치와 네. 또 김경아 코치가 와서 시범을 보여줬거든요. 네. 아무리 때려도 다 받아내니까 막 탄성이 쏟아지고 그랬습니다. 네. 역시 부산은 탁구 도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아주 흐뭇하고 뜨뜻한 그런 현장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탁구는 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런 스포츠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또 다시 한번 탁구 열풍이 불어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개인적으로 탁구는 어떤 매력을 가진 스포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해서 이제 무엇이든지 이제 공만 있으면 쫓아다녔어요. 어렸을 네. 때부터. 탁구도 좀 쳐요. 아주 잘 치지는 않지만. 근데 특징이 저는 이제 그 집안 어르신들도 이제 탁구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저희 처가에 가면 장인 장모님 댁에 탁구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탁구도 치고 또 그 장인 장모께서 그 동네 탁구장에 가셔서 이렇게 모임도 하시거든요.
80대 노인도 즐길 수 있는 운동. 이게 탁구거든요. 네. 그러면 탁구 신동이라는 유소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80대도 즐길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도 93세 일본 할머니가 참가를 했던 것처럼 네. 탁구도 나이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스포츠, 그게 탁구입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오는 동안 네. 왜 단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좀 개최되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네. 아까 이제 스포츠 외교 부분을 언급을 좀 하셨는데 네. 특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네. 그다음에 싱가포르, 대만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탁구예요. 네. 그래서 중국이 7번, 일본이 5번이라는 개최 횟수가 말해주시지. 네. 이제 그런데 조금 이제 눌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유치를 했으니까 또 다음에 단체전 말고 개인전 하는 걸 부산에서 또 한 번 열고 또 2월 11일 날 네. 부산에 그 또 하나의 명물이 생깁니다. 부산에 그 탁구 전용 체육관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거든요.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네. 탁구만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있다는 게 또 하나 부산의 자부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럼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런 네. 세계적인 탁구 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이런 스포츠 대회들을 유치하려면 부산시 자체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제가 보니까 행사를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네. 부산시 탁구협회가 잘 조직이 되어 있는 걸 봤어요. 네. 이제 정부가 그 지자체장이 지자체 체육단체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꿔서 네. 올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회장님도 이제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하시질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야말로 이제 민간에서 스포츠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부산시 탁구협회가 잘 운영이 되고 부산시 체육회가 잘 운영이 되면 이런 국제대회를 잘 많이 유치해서 성과도 내고요. 꾸준히 관광도시 부산을 알리는 스포츠가 그런 역할을 하고 탁구가 또 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네. 부산은 탁구 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9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또 부산에서 개최되는 대회인데 아직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홍보 활동을 좀 펼쳐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 탁구 대회 홍보를 위해서 1월 28일 날 서울에서 꿈나무 탁구 대회도 개최를 하고요. 네. 또 이제 부산시 탁구회관 준공식 뭐 이런 행사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네. 그거 끝나고 나면 또 3월 초에는 생활체육 그 탁구 대회도 열고요. 네. 그래서 대회가 많아지면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동호인이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탁구를 잘 치는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즐거워했다면 네. 부산은 이제 탁구 전용 체육관이 생기고 그러면 탁구를 직접 즐기는 시민이 훨씬 많아집니다. 네. 탁구 도시 부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대회는 3월 22일 날 개막을 해서 29일까지 8일 동안 벌어집니다. 백스코에 그 전시장 공간에 탁구대를 설치해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스코는 아시다시피 교통도 좋고요. 그 주변 시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또 탁구만 보시지 말고 또 전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해운대의 풍광을 보면서 도시 속에서 이런 어떤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갖고 찾아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개최해서 부산이 정말로 스포츠의 도시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또 탁구를 좀 더 많은 대중들이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슈토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